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의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고 전 국토가 일일 생활권 시대로 돌아갑니다. 사람과 농산물, 공산품들이 전국을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그게 1968년 12월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1969년으로 돌아가면서 경부고속도로는 다시 정치적 쟁점이 됩니다.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그들이 노리는 적화 통일을 하기에는 벌써 시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이 너무 커졌고 대한민국의 국방군이 너무나 강대해졌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정신무장이 너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1968년 말 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7억 달러, 내후년인 1970년에 가서는 수출 10억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런 한편으로 그는 삼선 개헌을 추진한다. 1969년 새해 벽두부터 삼선 개헌에 대한 언급이 쏟아져 나온 것도 그런 배경이었다. 아이고 지구라. 아이고 마, 박 의원 여기 계셨네 얘. 아이고. 사람들 인심도 날씨만큼이나 냉랭합디다. 인심도 날씨 따라 변하는 게지요. 인심이요? 그 인심이 권력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얘.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마, 그 JP는 JP대로 편 갈라서 움직이는 모양새고 이효상, 길재호, 윤치영 씨는 또 한편으로 움직이는 모양 아닙니까? 드디어 우리 같은 중도들이 괴로운 시즌이 왔군요. 예? 삼선 개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어느 편으로든 줄을 서야 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박 의원은 왜 생각합니까? 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중도를 지키시려고 합니까?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뭐라고 얘? 아 참, 오늘 윤치영 당의장 서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대사안 발표한다 하던데. 윤치영 씨가요? 그렇다면 삼선개헌의 호의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조국 근대화와 조국 중흥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현행 헌법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 연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화당 내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쭉 연구를 해왔던 겁니까? 연구는 무슨.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당에서 연구해온 바가 없습니다. 윤치영의 그런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야당인 신민당의 첫 반응은 개헌 절대 반대였다. 이건 선전포고로구만. 총리님, 현행 헌법은 군정 때
박정희 씨가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연장을 하겠다고 다시 이걸 개정하겠다 하는 건 반민주 행위입니다. 뭐 그야 당연한 것이고 그나저나 시간이 없어요. 아무래도 올해 안으로 개헌을 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던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논의돼 왔다는 거야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이고 다만 그 결실을 올해 안으로 보겠다는 긴데. 개헌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은 최대한 저지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전에 대국민 홍보도 좀 하면서 국민들의 호응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삼선 개헌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공화당 내 반대파였다. 그 시점은 이미 김종필 당의장이 정치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종필은 개헌 문제 중심에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양순직을 비롯한 김택수 등이 있었다. 1월 금음께였다. 윤치영 공화당 당의장 서리는 명동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홀로 국회 각 상임위원장들과 공화당 시도위원장들을 초치해서 오찬회를 베풀었다. 말이 오찬이지 내용은 개헌 추진을 위한 최초의 당론 조정 작업이었다. 민족 중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대적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당 간부들께서는 개헌 모두 조성에 좀 앞장을 서주십시오. 박 대통령의 영도령만이 북괴의 도발을 막고 경제 건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순간 벌떡 일어난 사람은 양순직이었다. 당의장께서 지금 하신 말씀, 진정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폐일원하고 1인 장기 집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온당치 못한 일이에요. 이것은 국가 장래에 불행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간부들이 발언은 안 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어쨌든 나는 정치 생명을 걸고 개헌에는 반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정관용 의원의 발언.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용의가 있어. 그러나 헌법을 고치는 일은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입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더라도 대통령 사진이 실린 신문이 있으면 깨끗한 곳에 모실 정도로 박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개헌은 안 됩니다. 그때 양 선배님 발언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의원 발언도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화장실 신문지 얘기요. 사실 나도 박 대통령 은총을 누구 못지않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도 갚을 길이 없어요. 박 대통령과의 의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개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대의예요. 그러나 박 대통령이 생각한 대의는 따로 있었다. 대통령의 임기가 2차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어느 대통령도 소신 있는 국정을 다할 수 없다는 나의 의견입니다. 제2차 임기는 첫 당선된 임기로서 주로 시정 계획을 세우는 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제2차 임기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도 전에 다시 다음 정권에 임기할 준비를 갖추는
임기가 되고 말 것이니 과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헌법에서 주어진 기회를 다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적어도 3차에 정한 임기만큼은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의 전쟁에 있어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며 특히 발전 도상에 있는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결코 이것은 나를 위주로 하여 아전인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으로서 정말 일을 하려면 꼭 그러하다는 것을 나는 우리 역사 앞에 이를 응원해 주는 바입니다.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계속됩니다. 물론 결국에 가서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1969년 새해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끝내겠다고 자신한다. 물론 주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건설부 관계자마저도 그랬다. 여보세요? 장관님, 고속도로 건설사무소 허필은입니다. 허 소장. 현장은 별일 없죠? 대전까지 부지런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예, 허 소장.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각하의 연두 기자회견 내용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 시기 문제 말이구만. 예. 혹시 장관님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까? 있긴 했어요. 있긴 하다니요? 나도 그것 때문에 기자들한테 오늘 오후 내내 시달렸는데 그게 본래 71년도 완공 아니었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70년도 중반으로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앞당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걸로 알아두세요. 장관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르다니. 명색이 건설부 장관인데.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올리신 내용은 뭡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빠르게 보강이 되고 있으니까 그 완공 시기를 좀 더 당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검토를 해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각하께서... 실제로 박 대통령은 삼선 개헌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문제를 결부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개헌 문제와 동시에 나왔던 말이 경부고속도로 연내 완공이었다. 물론 진심은 알 수 없다. 아무튼 196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신념은 더욱 강해지는데. 주장관께서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각하께서 구상하신 고속도로를 제 손으로 시작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주장관께서는 그동안 내 고속도로 과외 선생님 아니었습니까? 아는 것도 없습니다, 각하. 아닙니다. 저야말로 아는 것이라고는 없는 상태에서 주장관 덕을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초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주원 건설부 장관이 물러난 자리는 이한림 장군으로 채워진다. 이한림은 박 대통령과는 일본 육사 동기생. 군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면서 박정희의 군사정변 주도 세력과 대척점에 섰다가 곧 육군 중장으로 예편해야 했다. 그랬던 그가 박정희 정권의 요직으로 들어오면서 화해했다. 고속도로 건설의 중후반기를 야전 사령관 출신이며 동기생인 이한림에게 맡긴 것에서 박 대통령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한림은 주위로부터 호랑이 10장, 장관 10장 등의 말을 들을 정도로 맹렬히 뛴다. 그러나 이한림의 등용을 위험 인물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대한민국 경제 실